이제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가 한 문제가 또 나오는데요. 434페이지. 434페이지에서 먼저 외국인이 누군지 알아보셔야 돼요. 외국인이. 거기서 용어의 정의에서 외국인이 쭉 나오는데 검색 박스. 434페이지에서 검색 박스. 외국인 국적으로 판단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외국 국적이 있으면 외국인 그게 아니에요. 한국 국적이 없어야 외국인. 예, 이중 국적자는 한국 사람. 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에 살고 있는데 영주권이 나왔대. 미국 영주권. 그래도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도 한국 사람. 한국 국적이 없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야만 외국인. 국적이 없어요. 한국 국적이. 그리고 법인은 이사급 따로 판단하고 직원 따로 판단하고 자본금 따로 판단하고. 이사급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면 그 법인이 외국인, 아니면 직원들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면 또 외국인이고, 자본금 2분의 1 이상이 외국 자본이면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거기 검색 박스에서 다, 라, 그리고 마, 다라, 마. 다가 사원 구성원이 직원이에요. 라가 사원, 이사 등 임원이니까 이사급이야. 여기선 또 잘 봐야 돼요. 다는 직원이고 라는 이사급이고 마는 자본금이에요. 따로따로 판단해요. 그러니까 지금 가부터 사까지 뭐 하나 해당하면 외국인이야 그냥. 이게 엔드가 아니라 다 또는이에요. 뭐 하나 해당하면 외국인이다. 외국인 되는 거 되게 쉬워. 이민 갈 필요 없어 그냥. 외국인 되기 너무 쉬워. 뭐 하나 해당하면 되니까. 그다음에 그렇게 보면 되고, 최근에 나온 거는 바에 있는 외국 정부, 사에 있는 국제기구 이런 거 나왔었죠. 외국 정부, 미국 정부, 트럼프 외국인이잖아. 국제기구, UN 그런 거 외국인이고. 됐고 이제 436페이지에서 외국인이 부동산 소유권 취득할 때만 적용돼요. 이게 소유권 취득만. 뭐 지상권이다 저당권이다 적용이 안 되고, 소유권 취득 파는 것도 적용이 안 되고, 소유권 취득. 그래서 얘를 크게 나눠야 돼요. 먼저 첫 번째 계약, 두 번째 계약이 아닌 거, 계약인지 계약이 아닌지 크게 나눠야 돼요. 계약은 교환, 증여 이런 거예요. 여기 매매는 빠져. 왜 빠지냐면 매매는 부동산 거래 신고예요. 매매 계약은 빼요. 교환, 증여. 자, 이런 거예요. 매매 계약은 한국 사람 뭐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 외국인은 뭐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 똑같아. 매매 계약은. 자, 이제 교환, 증여 계약이래요. 한국 사람 무슨 신고해? 신고 안 해. 교환, 증여. 한국 사람은 신고하지 않아요. 외국인은 교환, 증여도 신고하래요. 이 특례에 따라서. 외국인. 교환, 증여가 차이점. 그래서 여기서 매매는 빠지고, 계약일 때는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신고관청 찾아가서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도 똑같은데 다만 500만 원이었죠.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과태료가 500만 원이에요. 매매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고 500만 원 과태료. 교환 증여는 특례상 신고고 똑같은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계약이 아닌 거, 경매나 상속 같은 거 있죠? 경매, 상속, 그리고 계속 보유 신고. 둘 다 계약은 아니에요. 얘는 계속 보유 신고는 한국 사람이 외국인으로 바뀐 거, 한국 국적을 잃게 된 거, 그런 거. 자, 경매, 상속, 얘는 계약이 아니니까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얘는 변경된 날, 국적이 바뀐 날,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이 과태료. 그러니까 보세요. 계약일 때는 60일이고요. 계약이 아니면 6개월인 거야. 6개월. 그러니까 크게 보면 된다고. 계약인지 계약이 아닌지. 계약일 때는 60일, 계약이 아니면 다 6개월이거든. 6개월.
그리고 60일이면 300만 원, 6개월이면 다 100만 원이에요. 과태료가. 그래서 계약인지 계약이 아닌지 그거를 구분해야 되고, 한 가지라도 정확하게 계약이 원칙이에요. 60일이고 300만 원. 계약일 때는 60일 300만 원. 우리가 이렇게 외우죠. M60 300만 원. M60은 람보 영화 람보에서 람보가 쓰는 총이 M60 기관총이다. 그게 M60. 그게 300만 원. 굉장히 크고 무겁거든. 왜 람보가 나왔을까? 람보 외국인이잖아. 람보 외국인. 얘가 쓰는 총 M60 60일 300만 원. 얘네들은 6개월 6월 같은 말이네. 그래서 6월에 100 이렇게 해요. 어떻게? 6월에 100 6월에 100 빨리 읽어보는 거지. 6월에 100 6월에 100 M60 300만 원 6월에 100 60일 300만 원 6월에 100 6개월 100만 원. 그리고 계약일 때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야, 생, 문, 군 네 가지일 때는 이 안의 토지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돼요. 사전 허가. 계약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신고관청한테 신고하는 게 아니라 야생문건일 때. 허가를 안 받으면 2학년 2반의 그 계약은 또 무효까지 된다. 계약은 야생문건일 때. 계약일 때는 야생문건 안에 있는 토지인지도 봐야 돼요. 이렇게 나오니까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생태경관 보존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자 보세요. 437페이지 양가로 1번 계약이에요. 계약 체결부터 60일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래서 M60 300만 원 적어놔야 돼. 우리 책의 제재는 다 뒤에 있어서 그래. 뒤에 같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문제는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제재도 같이. 그래서 60일 300만 원, M60 300만 원. 양가로 2번은 계약 외, 경매, 상속, 그리고 법인 합병 그런 것들. 작년에 합병 나왔죠. 계약이 아니면 어떻게? 세 번째 줄에 취득한 날부터 6개월, 6월에 100,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6개월이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6월에 100. 양가로 3번 계속 보유 신고는 세 번째 줄에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거죠. 역시 6월에 100. 양가로 1번은 M60 300만 원.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은 계약이 아니다 보니까 6월에 100. 6월에 100. 그렇게 하면 되고. 그것만 정리하면 끝나요, 그냥. 이게 다야. 이게 다. 다만 계약일 때 야생문건이면 허가받는 게 있는 거죠. 438페이지에서 파란색 3번에 야생문건이면 허가받아라. 그래서 439페이지 맨 위에 있는 박스가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439페이지 맨 위에 있는 박스 4번부터 거꾸로 읽어보는 게 야생문군이에요. 4번이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야 3번이 생태경관보존지역 생 2번이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보호구역 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구역 문 1번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 야, 생, 문, 군 네 가지 안에 있는 토지일 때는 어떻게 해라? 사전 허가를 받아라. 허가 안 받으면 2학년 2반의 계약은 무효까지 돼요. 그것도 맨 밑에 439페이지 양가로 4번 무허가 계약의 효력 무효죠. 무효 2학년 2반에 무효까지 되는 거예요. 단 주의사항은 이거예요.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거.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대. 매매계약 체결 부동산 거래 신고. 이 신고를 또 하는 거예요. 신고 2번 X. 부동산 거래 신고했으면 그걸로 끝. 이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교환 증여일 때 이거 신고하는 거잖아. 매매는 부동산 거래 신고로 끝나는 거다 그냥. 이 신고하는 게 아니라 신고 2번 하는 거 아니고. 그리고 보세요. 이제 야생문건이면 사전 허가를 받는 거예요. 외국인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대요. 허가를 또 받는 거예요? 아니죠. 허가 2번 받는 것도 아니라고. 신고 2번 하는 것도 아니고 허가를 2번 받는 것도 아니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했으면 그걸로 끝.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으면 그걸로 끝. 이 특례는 그런 거 안 할 때 적용되는 거예요. 교환 증여일 때 이런 신고하는 거고 토지거래 허가 안 받았을 때 별도로 허가를 또 받는 거라고 그러게요. 그래서 중복해서 신고 2번 하는 거 아니다. 허가 2번 받는 거 아니다. 그런 것들만 좀 주의를 하면 되고 작년에는 뭐가 나왔냐면 이거 나왔죠. 정답으로 나온 게 야생문건일 때 사전 허가를 받는데 누구 허가? 신고관청 허가.
신고관청에 신고하지 말고 허가 받으라 그거야. 국장 허가 X. 신고관청 허가. 작년에 그게 정답으로 나왔었네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안 보셔도 되고 요 내용만 정리하면 끝. 이거랑 외국인이 누군지 그것만. 자, 440페이지에서 1번 문제를 보세요. 440페이지 1번 문제. 외국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거. 1번. 경매는 계약이에요?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이 아니잖아. 경매, 상속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6개월 신고하는 거 맞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거. 신고관청에게. 2번은 계약이니까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틀렸고 90일 틀렸고. 3번. 지정 문화재 보호구역이니까 취득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죠. 허가받으면. 사전 허가받고 야생문군 허가받고 취득할 수 있다고요. 4번은 야생문군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신고하는 게 아니라 허가받는 거죠. 야생문군. 5번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으면 효력 발생하는 게 아니라 무효. 허가 안 받으면 2학년 2반에 무효가 된다. 무효. 효력 발생하는 게 아니라 무효. 답은 그래서 1번. 옆에 2번은 작년 재작년 문제네요. 틀린 거 1번.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 매매 계약이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한 때도 취득 신고를 또 한다. 맞나? 틀렸죠. 답은 1번. 야, 너무 쉬워. 이것만 진짜 한 10대 번 나왔다고.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그걸로 끝. 별도 신고 필요 없다. 2번은 경매니까 계약이 아니죠. 6개월. 3번은요. 야생문군 생태경관 보조지역이니까 허가받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요. 사전 허가를 맞고 신고관청에게 허가받는 거예요. 4번은 외국인으로 변경됐으니까 계약은 아니네. 변경된 날부터 6개월. 그죠? 계약이 아니니까 6개월. 계약이면 60일. 신고하는 거 맞고. 5번은 자본금이 2분의 1 이상이어도 외국인이잖아요. 이사급 따로 판단, 직원 따로 판단, 자본금 따로 판단. 자본금 2분의 1 이상이 외국 자본이면 그냥 외국인이라고. 그렇게요. 답은 그래서 1번. 1번 찍고 시험장에서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는 거야. 이런 거는. 답이 손들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괜찮은데요. 문제는 뭐냐면 448페이지에 있는 토지거래 허가예요. 얘가 정말 진상이야. 왜? 양 더럽게 많은데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제끼라고는 말을 못하겠어. 예. 그래도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해보는 거죠. 자, 토지거래 허가도 크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허가구역 지정받는 거, 지정 절차, 허가 절차, 그리고 제재, 이행강제금, 제재에서 이행강제금 이렇게 크게 3가지를 보는 건데요. 이행강제금이 원래 중요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나왔네. 매번 이것만 나올 수는 없잖아.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인데요. 얘가 더 중요해. 허가 받는 게. 지정은 우리랑 상관이 있지 않잖아요.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건 그 사람들이랑 관련이 있는 거지. 우리랑 관련이 있는 건 허가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여차하면 나중에는 허가 절차만 조금 잘 보자. 얘가 양이 제일 많아. 그래서 허가 절차가. 자, 지정.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정해져 있어요. 전 국토에서 허가받는 게 아니에요. 투기랑 관련된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해놓고 허가받아. 그래서 허가구역 지정 절차. 자, 449페이지 449 옆에 양가로 1번 지정권자 누가 지정하는지 박스를 봤더니 동그라미 1번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대요. 경기도, 서울 걸쳐 있으면 누구? 국장. 경기도, 인천 걸쳐 있대요. 국장.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으면 국장, 위에 사람. 동그라미 2번은 동일 시도 안의 일부래요. 서울 일부면 서울특별시장, 경기도 일부면 경기도지사, 시도지사예요. 다만 동그라미 2번에 예외가 있죠. 국가가 개발 사업을 시행했어. 그러면 국가 때문에 투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예외적으로 국장.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은 국장으로 끝이에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다. 국장 끝. 2번은 동일 시도 안의 일부면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가 때문에 투기가 되면 국장. 그렇게. 그리고 허가구역은요. 5년.
이내 기간으로 정하는 거죠. 5년으로 한다. X. 5년 이내. 통상 5년으로 해요. 근데 더 짧게 할 수도 있다고. 5년 이내 기간 정하는 거니까. 됐고. 그래서 박스 위에 두 번째 줄에 있죠. 5년 이내 기간 정하여. 5년 이내 기간 정하여. 5년으로 한다. X. 5년 단위로 한다. X. 5년 이내 기간 정해서 지정할 수 있죠. 넘겨보면 양가로 2번 지정 대상 지역은 투기랑 관련이 있어야죠. 그럼 투기랑 관련 있는 지역은 개발하는 지역이죠. 개발. 그래서 박스에서 동그라미 3번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다. 개발. 개발을 해야 투기가 되지. 또 개발한다는 건 동그라미 2번 행위 제한이 완화가 되는 거죠. 행위 제한이 완화가 되니까 개발하고 있는 거야. 그럼 개발할 때 뭐부터 해요? 동그라미 1번 계획부터 짜죠. 그래서 계획 짜고 개발을 하고 개발한다는 건 행위 제한이 완화가 되는 거. 그래서 4번 투기 우려 지역이다. 그렇게 크게 키워드를 기억하자. 계획 짜고 개발을 하고 개발한다는 건 행위 제한이 완화가 되는 거. 그래서 투기 우려 지역. 그렇게 키워드를 잘 보자. 투기랑 관련이 있는 거고. 그 다음 양가로 3번 지정 전 절차에서 옆에다가 적어내야 돼. 양가로 3번 옆에다가 심의는 반드시 거친다. 양가로 3번 옆에다가 심의는 반드시 거친다.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예요. 도계의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돼. 반드시. 지정해서 반드시. 뭐 생략하는 경우가 없어. 국장일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도지사가 지정하면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친다. 그게 양가로 3번 지정 전 절차 옆에다가 적어줄 내용이에요. 자, 질문. 재지정을 할 때는 기간 만료가 돼서 재지정을 할 때는 의견 청취하래요. 아랫사람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이거 제가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아까 제가 단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제일 밑에 사람이죠. 그 위에 시도지사고 그 위에 누구예요? 국장이죠. 그러면 시도지사가 재지정할 때는요. 시장, 군수, 구청장 얘기 들어보는 거야. 국장이 재지정할 때는요. 이 둘 다 얘기를 다 들어보는 거예요. 아랫사람 얘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의견 청취. 의견 청취가 재지정 시에는 다시 지정할 때는 추가돼요. 그럼 심의는 거쳐요? 아니면 생략이야? 재지정 시에 심의 거친다. 왜? 반드시 거친다 그랬잖아. 그러면 축소, 해제를 하겠대요. 허가구역 축소하고 해제한대. 심의 거쳐야 안 거쳐요? 거친다. 반드시 거치니까. 무조건 심의는 거친다. 그렇게. 재지정 시에는 의견 청취가 추가되는 것뿐이다. 심의는 거친다. 심의 전에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재지정 시에만. 양가로 4번 지정 후 절차는요. 이거죠. 국장이 지정했대요. 국장이 지정하면 어떻게 하냐면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지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 이렇게 통지하겠대. 직접 통지. 왜 얘를 개무시하냐고 또. 단계 거쳐가야 되잖아. 그죠? 국장이 지정했으면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럼 이제 시도지사가 지정했으면요. 이렇게 다 통지가 가능한 사람이잖아요. 얘는 중간에 끼내니까 위, 아래 다 통지가 가능하잖아요. 이상하지 않잖아, 이거는. 근데 국장이 직접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는 이상하잖아. 얘를 개무시했으니까. 직접 통지는 안 되고 시도지사가 지정했으면 위, 아래, 위, 아래. 그렇게 통지해 줘야 돼. 위, 아래, 위, 아래. EXID. 그거 있었잖아. 개썰렁하네. 위, 아래, 위, 아래. 그거. 누가? 시도지사가 지정했을 때. 됐고. 그럼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면요. 얘예요. 이 시장, 군수, 구청장 얘가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거야. 국민들에게. 먼저 통지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줘요.
허가증이 등기할 때 필요해서 등기소장이 알고 있어야 되니까 시장구수구청장이 얘가 등기소장에게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하고 이렇게 통지를 해주고 그리고 얘가 이제 국민들에게 알려주래. 국민들에게 어떻게 알려주냐면 박스에서 두 번째 줄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래요. 7일 이상 공고 7 공주 7일 이상 공고니까 7 공주 15일간 열받어 15일간 열람이니까 열받어 7 공주 15일간 열받어 무슨 말이에요? 아무 말도 아니야. 그냥 막 던지고 있는 거야. 7공주 15일간 열받어 아무 말 되지 않지. 그렇다고 해서 숫자를 바꾸면 안 되겠네. 15공주 X 딸만 15명이래. 말이 안 되잖아. 7공주가 더 자연스럽지. 7공주 15일간 열받어 15공주 X 숫자 바꿔치기 대비하자. 옆에 양가로 5번 효력 발생은 05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 발생하니까 5일 후부터 허가받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05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05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 근데 밑에 양가로 6번 해제, 축소 아니면 재지정은요. 축소, 해제, 재지정은 즉시 효력 발생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지정인지 처음 지정인지 축소, 해제, 재지정인지 아무런 말이 없으면 그냥 지정 나오면 처음 지정한 거야. 얘는 5일 후 5일 후 효력 발생 얘는 즉시 효력 발생. 요 즉시는 또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요 즉시는. 축소, 해제, 재지정은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축소나 해제는 의무교정이에요. 축소, 해제. 하이한다. 하이한다. 효력 발생은 즉시하고 축소, 해제는 하이한다. 심의는 거친다. 심의는 반드시 거친다. 그렇게만.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고 우리는 허가 절차가 중요하죠. 허가 절차. 나중에는 정말 시간이 없으시면 허가 절차만 잘 보세요. 허가 절차만. 우리랑 관련된 건 이거니까 파란색 2번 해서 492페이지에서 양가로 1번 허가 대상 토지 거래 첫 번째 줄 허가 구역 안에 있는 토지만 건물 X 건물은 허가받는 거 아니에요. 토지만 그리고 소유권 플러스 지상권 소유권만 X, 소유권 플러스 지상권, 지상권. 다른 건 아니에요. 소유권과 지상권. 그리고 유상이어야 돼, 유상. 무상은 안 돼. 거기 두 번째 줄에 가로 내용, 대가를 받고 이전 설정, 대가. 유상이란 얘기죠. 무상, X. 그럼 증여는 허가 받는 거예요? 증여 안 받죠. 왜? 무상이잖아. 그럼 저당권 허가 받는 거예요? 안 받죠. 왜? 소유권, 지상권만 받는다 그러잖아. 자, 이제 특이한 놈들 4가지를 적어놔야 돼. 특이한 놈들. 증여는 안 받는데 부담부 증여는 받아요. 저당권은 안 받는데 유저당은 받아요. 유저당은 저당권자가 그냥 소유권 갖는 거야. 일부러 돈을 안 갖고 그냥 가질 거 아니야. 그럼 또. 그렇게 계약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이미 부담이 붙어 있으니까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대물 변제, 토지로 대신 변제하는 거 받아야 돼. 그리고 판결도 받아야 돼요. 판결. 특이한 거 4가지를 기억하자. 증여, 저당권 이건 안 받고 받는 거 특이한 거 4가지가 부담부 증여, 유저당 받는 거고 대물 변제, 판결 4가지 특이한 것들 받는다. 그리고 사전허가 공동신청이에요. 토지거래 허가는 사전허가 그리고 공동신청. 1인이 단독 신청하는 게 아니라 공동신청. 자, 질문. 개공이 중개했으면 개공이 허가 신청 의무 있다 없다? 개공이 이걸 중개했대. 허가 신청 의무 개공? 없어. 개공은. 부동산 거래 신고만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야 니네 계약 체결하기 전에 허가 니네 받아야 돼 라고 설명해 주면 되는 거 그냥. 개공은 허가 신청 의무가 없다. 개공은. 그것도. 사전허가 공동신청이고 개공은 허가 신청 의무가 없다.
그렇게요. 양가로 2번은 허가를 받는데 면적이 기준 면적을 초과할 때만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사야 투기가 되니까 면적을 정해놓고 있어요.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을. 조금 사면은 괜찮대. 조금 사면은. 많이 사야 투기가 되니까. 많이 사야. 그래서 거기 표가 있죠. 표에 있는 그 면적을 외우셔야 돼. 이 면적 이하면 허가 안 받는 거고 초과면 받는 거고 초과할 때 받는 거고 이하면 안 받는 거고 외우셔야 된다고 이거. 얘만도 독자적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공법에 있을 때. 이거. 근데 외울만 하다. 응? 이거 완전 공법 문제야 이거.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있으면 사실은 안 돼. 원래 공법에 있다가 일로 넘겨온 거예요. 멀쩡히 잘 있다가 국토기획법에 있다가 3년 전에 넘어왔어. 대략 한 3년 전에. 그래서 지금 2번 나왔고 올해가 이제 3번째가 되는 거지. 중개실무로 나오는 게. 3년 전에는 공법으로 나왔다고요. 그래서 28회 이전 27회까지는 나온 게 기출문제가 써있어도 다 공법에 나왔던 거야. 28회부터가 이제 중개실무로 나온 거고. 한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원래 공법 출신이 양이 많은데 문제는 한 문제밖에 안 나와. 출신 성분이 좀 불량해. 공법 출신이야. 얘. 공법 출신. 뭐 그래요. 그래서 일단 도시지역, 외의지역 이렇게 나눠야죠. 왜 나누냐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다르잖아요. 이게 다른 거다. 다르다. 도시지역이 어떻게 되죠? 주, 상, 공, 녹 그리고 미지정 구역이 있단 말이에요. 주상공록, 미지정구역. 자,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의지역은 어떻게 해? 다르다, 상이하다, 다르다, 상이하다. 다르잖아. 상업지역은 그래서 200이에요. 상이하다, 상이하다. 그리고 공, 유. 들어봤나? 공, 유. 카누, 커피 광고 안에 있어. 공, 유. 공, 유 그러면 600 같잖아. 공, 유. 어떻게? 공유. 아우, 별거 다 해야 돼, 정말. 아이, 이거 왜 여기로 옮겨나가갖고, 정말. 녹십자, 들어보셨죠? 녹십자. 적십자도 있지만 녹십자도 있다고. 녹지적은 100이에요, 녹십자. 미지정 구역은 90. 구역은 90. 이거 못 외우면 죽어, 이씨. 주거지역 180이야. 죽어, 이씨. 욕하긴 좀 그렇다. 주거지역 180. 이거 외웠으면 나머지는 쉬워요, 이제. 기타지역, 농지, 임야. 농지도 임야도 아니래요. 250.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이렇게. 저도 외웠으니까 여러분도 외울 수 있겠죠. 저도 외운 지 얼마 안 됐어. 3년 전에는 저도 이거 안 외웠다고. 예전에 시험 볼 때 외웠었죠. 다 까먹고선 있다가 다시 그냥 외운 거야.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것만 나온 적도 있으니까요. 이것만. 다시 해볼게요. 도시지역, 외의지역은 다르다, 상이하다. 상업지역 얼마? 200 상이하다. 공유. 공업지원 660. 녹십자, 녹지지역은 100이죠. 10은 안 될 거 아니야. 녹지지역은 100. 미지정 구역이니까 90. 이것도 못 외우면 주가이씨. 주거지역은 180. 적어도 한 가지는 외웠어. 주가이씨. 180. 이거 외웠으면 도시지역 외의지역은 기타지역 그리고 농지 임야에서 250, 500, 1000 곱하기 2를 계속하면 되겠다. 곱하기 2를. 최선을 다해서 외우면 되고 이 기준면적 초과일 때 허가를 받는 거고 이하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거고요. 옆에 있는 그림은 뭐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은 없어요. 허가를 한번 받아야 되면 받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림 볼 필요 없는데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간략하게. 이런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1단위 거래계약은 하나예요. 당연하죠. 1단위인데 2개 이상하잖아. 1단은 하나. 이렇게 한 거죠. 2개의 필지가 있었어요. 이렇게. 얘도 100이었고 얘도 100이었어. 자, 주거지역이에요. 허가구역으로 이제 지정된 거야. 주거지역. 그러면 180 초과면 허가를 받는 거죠. 180 초과면. 그러니까 이 둘을 한꺼번에 팔면 허가 받아야 돼. 200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얘를 먼저 팔았어요. 100을 팔았어.
허가 받아요? 100 팔 때 허가 안 받죠. 100밖에 안 되잖아. 1년도 안 됐는데 1년 이내에 얘를 또 팔아. 받으라고 두 번째.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해서 1단이니까 그때는 한 개래. 그럼 얘가 100이 아니라 200이 된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얘가 원래 같이 팔았어야 되는데 허가 안 받으려고 따로 판 거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네? 1년 이후엔 괜찮아. 1년 지났으면. 1년 이내만 1단이에요. 외우기가 되게 쉽다고. 1년 이내만 1단. 1단은 하나의 거래다. 또 예를 들어서 이때 50이었어. 허가 또 안 받네요. 1년 이내인데. 1년 이내에 하나지만 150밖에 안 되잖아. C가 있었어요. C가 50이었어. 또 1년, 이 첫 번째부터 다 1년 이내에 되는 거야. 첫 번째 계약부터 여기가 또 1년 이내예요. 그러면 이거 받아야지. 인제 200이 됐잖아. 180 초과니까. 1단위 거래 계약은 하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허가를 한 번 받아야 되면 받아라. 그거야. 예. 1단은 하나니까. 두 번째는 더 쉬워요. 원래 200이었어. 주거지역, 허가구역 지정이 됐어요. 근데 얘가 지정받은 다음에 분할을 한 거야. 지정받은 다음에 100으로. 그러면 200으로 거래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분할하고 처음 팔 때 한 번 받으래요. 분할로 첫 거래는. 어차피 200으로 팔 때 한 번 받아야 되는 거잖아. 두 번째는 안 받아도 돼요. 어차피 200으로 거래할 때 한 번 받는 거였으니까 한 번 받아야 되면 분할로 첫 거래 그때 받아. 그거예요. 허가 안 받으려고 얘가 분할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뭐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편법 방지 뭐 그런 내용들인데 시험에 나오기는 조금 그렇다. 기준 면적이라도 잘 외우고 있어 보자. 기준 면적이라도 그렇게 하면 되고 됐고 그 다음 거기 453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3번이 작년에 나왔었죠. 허가신청서 등 제출. 허가신청서 누구한테? 허가관청.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거예요. 허가를 시장군수 구청장이 해주는 거지 국장, 시도지사가 아니에요. 그 허가신청서를 내는 게 허가신청인데 허가신청서의 다음 페이지에 454페이지에서 동그라미 6번, 7번이 반드시 포함돼야 돼요. 6번, 7번이. 토지 이용 계획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 투기를 막고자 구체적으로 적으래. 토지 이용 계획, 자금 조달 계획. 우리 아까 투기 과열지구 내 주택이고 실제 거래가격 3억 이상이면 신고사항 뭐였죠?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이었죠. 입주 계획. 주택일 때는 입주 계획. 지금 토지니까 입주 계획은 말이 안 되잖아. 땅굴 파는 게 아닌데. 입주 계획 X, 토지 이용 계획, 자금 조달 계획은 공통이고 투기를 막고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심리가 이렇대요. 뭔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면 사기가 좀 그렇대. 주택, 토지, 투기를 막고자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 그러면 그냥 사놓고선 땅값이 오르겠지. 이걸 기대하기가 조금 그렇대요. 그래서 투기를 막고자 구체적으로 적어라. 그런 거야. 투기를 막고자. 근데 지금 토지니까 토지 이용 계획이죠.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일 때는 입주 계획인 거고. 그렇게요. 됐고. 자, 작년 나온 건 이거였네요. 이 허가 신청서에 계공인적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맞나? X. 그러니까 계공인적사항 X라고 적어놔야죠. 왜 계공인적사항은 여기 필요 없어요? 그렇죠. 관여하는 게 아니니까. 계공은 허가 신청 의무자가 아니잖아요.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계공인적사항은 X 적어놓으면 되고. 그리고 허가받은 거 변경할 때도 변경허가도 받아야 된다. 변경허가도 똑같아요. 사전허가 공동신청인 건 똑같다.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됐고. 옆에 보니까 작년 문제가 나와 있죠. 455페이지 허가신청서에 기재할 거 아닌 거 찾아봐라. 답은 2번. 이 거래를 중개한 계공의 인적사항은 필요 없다고. 계공인적사항은. 4번, 5번은 반드시 포함돼야 되는 거고. 그죠? 포함되거나 아니면 내용이 길면은 따로 이렇게 내야 되는 거고. 토지이용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토지이용계획, 자금조달계획은 허가신청서에 반드시 포함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됐고, 그렇게 보면 되고, 넘겨보면 이제 459페이지에서 양가로 5번 허가신청 처리. 이제 허가신청을 한 거예요. 기준면적 초과되고 해서 허가신청을 했더니
허가관청, 시장군수구청장이 거기 세 번째 줄에 처리기간 15일 이내에 허가든 불허가든 해줘야 돼요. 처리기간이 15일이고 그 맨 위에다가 세 가지를 적어놔야 돼요. 뭐 세 가지냐면 1개월이 아닌 거 세 가지요. 이 토지거래 허가에서는 잘 모르면 다 1개월이에요. 1개월이 아닌 게 있어요. 아닌 거. 세 가지. 첫 번째, 방금 한 거. 허가, 불허가, 처리기간. 15일이에요. 두 번째, 선매라는 게 있는데 선매 협의를 시작하는 게 있어. 시작. 완료는 1개월이고 시작은 또 15일이에요. 세 번째, 이행강제금 부과의 이의제기를 해요. 이의제기 30일. 30일과 1개월은 달라요. 30일과 1개월은 30일이 더 길어. 토요일을 빼서 이렇게 세 가지 빼놓고는 다 1개월. 잘 모르면 그냥 다 1개월 하시면 돼. 토지거래 허가에서는 세 가지만 다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15일 이내에 허가, 불허가를 해줘야 되고 처분을, 아니면 선매 협의 사실 통지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셋 중에 한 가지 뭔가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할 때 거기 선매 밑에 박스 밑에 보시면 처리 기간 내에 아무것도 안 한 거야. 허가도 안 하고 불허가도 안 하고 선매 협의 사실 통지도 안 하고 공무원이 멍 때림. 박스 밑에 첫 번째 줄에 있는 그 옆에다가 공무원이 멍 때림 적어놔. 공무원이 멍 때림. 공무원이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렸어. 누구 잘못? 공무원 잘못. 그래서 허가가 의제가 되죠. 두 번째 줄에 기간 끝난 날이 다음 날에 허가받은 걸로 본다. 허가가 의제가 된다. 기간 끝난 날이 다음 날에, 끝난 날에 X, 끝난 날이 다음 날에 허가 의제. 그렇게 되고, 양가로 6번은 허가 안 받으면 이거 유동종 무효죠. 유동종 무효. 민법 시간에 배우는 거, 허가 받으면 소급해서 효력 발생하는 유동종 무효. 질문, 외국인 특례에서 허가 안 받으면 유동종 무효예요? 그거는 그냥 무효예요. 확정적 무효. 토지거래 허가일 때가 유동적 무효. 그렇게 됐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일 때는 2학년 2반이 아니에요. 2년 토지가격 30%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웠나요? 지웠네. 외국인 특례랑 헷갈리면 안 돼. 외국인 특례에서 외국인이 야, 생, 문, 군 그 네 가지일 때 허가를 안 받으면 2학년 2반 계약은 무효. 근데 지금은 토지거래 허가 안 받으면 2학년 토지가격 30% 벌금 그리고 유동종 무효. 외국인 특례랑 헷갈리면 안 된다. 그것만 주의하고 됐고,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판례들은 유동종 무효 판례니까 민법 시간에 배우는 거 넘어가시면 되고, 민법 시간에 배우는 거 466페이지에서 파란색 3번 허가 기준도 안 보셔도 돼요. 허가 기준도 기준 면적만 외우시면 되는 거가 아까 상이하다, 상업지역 200 그거 공유 그거 그 기준 면적만 외우시면 되고, 여기 허가 기준은 무시하고 파란색 3번 옆에다가 한 가지만 X 적어놔야 돼요. 가격 X. 가격은 허가 기준 X 적어놔야 돼요. 가격은 허가 기준이 아니에요. 가격은. 가격을 심사하지 않아.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한 그 매매 대금이 지들이 한 그 금액이 너무 낮대. 그런 걸 심사하지 않는다고. 상관없다고. 가격은 허가 기준이 아니다. 가격은. 그것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469페이지에서 이의 신청과 매수 청구인데요. 470페이지를 보세요. 470페이지에서 이의 신청, 매수 청구인데 이의 신청 1개월 이내죠? 왜? 잘 모르면 다 제가 1개월이라고 그랬잖아. 매수 청구도 1개월이에요? 왜? 잘 모르면 다 1개월이라고 그랬잖아. 1개월이 아닌 거 세 가지. 허가 불허가 처리기간 15일, 선매협의 시작하는 거 15일, 이행강제부가 이의제기 30일, 나머지는 다 1개월. 근데 이제 이의신청은요? 이의신청은 옆에 적어놔야 돼.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은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은. 양가로 2번은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매수 청구잖아. 허가 처분에 대해서 매수 청구는 안 돼요. 근데 양가로 1번 이의신청은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이에요. 허가 처분에 대해서도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그리고 이의신청과 이의제기는 달라요. 말이 다르면 다른 거야. 이의신청,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하는데 1개월 이내,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매수 청구를 하는 거고, 그렇게. 그리고 양가로 2번 매수 청구랑 옆에 있는 파란색 5번의 선매랑 그 선매 위에다가 471페이지 위에다가 차이점 2가지만 적어놓고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이 정도는 이제 해야 돼. 뭐냐면 이거죠. 매수 청구는 불허가 처분 났대. 야, 네가 불허가 있잖냐? 네가 사. 매수 청구야. 선매는요? 매수 청구. 선매는 허가 신청 들어오면 허가 불허가를 하기 전에 협의해서 국가 등이 먼저 사는 거예요. 협의해서. 허가 불허가 하기 전에 허가 신청 들어오면. 그래서 시기, 가격이 달라. 자, 매수 청구는 불허가 처분 시. 네가 불허가 처분했으니까 네가 사라고 하는 거예요. 선매는요. 허가 신청 시 하는 거예요. 허가 신청 시 허가 불허하기 전에 하는 거예요. 얘는 불허가 처분 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선매를 불허가 처분 시 한다. X. 이렇게 바뀌면 안 된다고. 그리고 둘 다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국가 등이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사는 거고 국가 등이 매수인보다 먼저 사는 거야. 그때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둘 다 매매니까. 가격. 얘는 공시지가가 기준, 원칙. 가격, 원칙이에요. 얘는 감정가격, 선매는. 가격 기준이 매수 청구는 공시지가, 선매는 감정가격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점이 시기랑 가격이에요. 시기는 개념을 알면 그냥 아는 거예요. 매수 청구는 네가 불허가 했으니까 네가 사. 불허가 처분 시에. 선매는 허가 신청 들어오면 허가 불허가 하기 전에 먼저. 그러니까 개념 속에 나와 있으니까 시기까지는 괜찮은데 가격을 외우셔야지. 이건 생짜로 그냥 외우셔야 되는 거야. 외우기는 쉽죠. 선매가 감정가격, 매수 청구가 공시지가니까 우리가 선감, 매공시 이렇게 하죠. 노래처럼. 영감, 왜 불러? 선감, 매공시 뭐지? 선매가 감정가격, 매수 청구, 공시지가, 선감, 매공시, 영감, 왜 불러? 거기서 따온 거예요, 제가. 감이 똑같잖아, 감이. 음악적인 완성도도 나름대로 중요하거든, 저한테는. 선감, 매공시, 영감, 왜 불러? 성감. 예, 좀, 이 정도 호흡은 맞춰야지. 선감, 영감, 왜 불러? 영감은 왜 불러 해야지, 영감은 왜 불러? 영감, 왜 불러? 선감, 매공시.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에 영감, 매공시 이러고 있어. 영감, 매공시가 아니야. 선감, 매공시. 이거예요. 영감, 왜 불러는 무시, 이제 무시. 선감, 매공시. 그거다. 두 가지. 매수 청구랑 선매 두 가지 비교하고 다음 주에 이행강제금까지 하면 이제 끝나거든요. 토지건 허가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 한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미친 거 아니에요, 정말? 오, 미친 것 같아, 제가 보기엔. 그냥,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허가 절차만 좀 잘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